남자들이 외모가 시간과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고 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남자가 관리해야 되는 첫 번째, 두 번째를 피부와 운동이라고 했어요. 피부와 운동 같은 경우에 시간과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죠. 그럼 가장 적은 시간, 가장 적은 비용으로 빨리 바뀔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건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머릿속으로 기억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몸이 좋은 사람들, 스타일이 좋은 사람들 이런 분들보단 헤어스타일이 임팩트가 있을 경우에 머리에 기억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패셔니스타들만 보더라도 지드래곤님, 유승범님, 이동희님, 유준련님 이런 분들이 헤어스타일이 독특하고 본인과 굉장히 잘 어울리잖아요. 제가 최근에 강철 부대를 정말 재밌게 봤어요. 거기서 가장 임팩트가 있고 기억에 남는 분이라고 한다면 3명 꼽자면 네 분들의 인기도 가장 많았고 지나고 나서도 기억에 남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황충원, 육준선님, 강준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세 분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운동신경과 외모가 출중한 것도 맞지만 전 헤어스타일이 가장 특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이냐? 그런 헤어스타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이 되었죠. 저 같은 경우에 헤어스타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어요. 고등학생 때 짝사랑을 해보거나 아니면 여자친구를 만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자친구가 나를 많이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여자친구를 너무 많이 좋아해서 사랑이 약간 부족할 때 그런 감정 있잖아요. 그때 여자친구가 한마디가 내 머릿속에 팍팍 꽂히는 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가 저한테 감정이 뜨뜻미지근했어요. 근데 핸드폰으로 송승헌 사진을 보면서 와, 송승헌 머리 진짜 이쁘다, 진짜 멋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아, 내 여자친구는 저런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여자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따라가면 안 되지만 그때 어린 마음에 송승헌 씨 사진을 가지고 미용실로 갔어요. 똑같이 한번 해주세요.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정말 머리가 잘 됐어요. 그 상태로 왁스까지 다 바르고 제가 학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자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와, 멋있어, 진짜 잘 어울린다, 주변에서도 달라 보인다, 사람이 달라졌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머리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나는 머리빨이 필요하구나. 그때부터 헤어스타일을 여러 번 시도하고 다양하게 매일 꾸미고 다녔어요.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상의해주고 제가 왁스까지 발라주고요. 소개팅을 한다거나 소풍을 가는 날이면 제가 왁스로 애들 머리 하나하나씩 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머리를 기르고 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짧은 머리로 오래 유지를 해왔어요. 긴 머리 기르는 부분이나 장발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런 머리를 해봄으로써 스타일과 매치시키는 부분이랑 이런 머리를 기르면서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릴 수도 있고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머리를 도전하고 찾고 보고 있습니다. 머리가 길고 뒷머리를 기르는 게 호불호가 좀 강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장 좋은 헤어스타일이란 여러분들을 잘 표현할 수 있으면서 얼굴형과 패션에 어울려야 됩니다. 머리 스타일 하나만으로도 임팩트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여자가 아니다 보니까 짧은 머리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단점이 뭐냐면 잔털이 생각보다 빨리 자라면서 구렛나루나 뒷머리나 앞머리가 애매하게 길어지면서 지저분한 헤어스타일이 노출이 되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미용실에 들리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할 때마다 찾아오는 유글로우인데 남자들이 머리를 이쁘게 유지하려면 며칠에 한 번 정도 오는 게 제일 좋을까요? 커트 주기가 딱 정해져 있진 않지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3주 정도? 한 달이 넘어가면은 답답함도 많이 느껴지고. 맞아요. 이 구렛나루 짧은 거는 바로 지저분해지잖아요. 눈썹칼을 사용해서 구렛나루 라인 바깥쪽으로 벗어나는 털들을 이렇게 다듬는 편입니다. 머리가 훨씬 더 단정해 보이고요. 이마 같은 경우에도 3자 헤어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빨리 자라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눈썹칼을 이용해서 2주에 한 번 정도 다듬어 줍니다. 이마 라인을 이쁘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얼굴형에 맞는 장단점을 고려한 헤어스타일을 찾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엔 보시면 얼굴이 길고요, 광대가 나온 게 특징이고 이마가 좁고 하관이 긴 게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마를 조금 더 넓혀줘야 밸런스가 좋아 보이겠죠. 눈썹뼈가 또 튀어나와 있어요. 눈썹뼈의 장점은 남성적이게 보일 수 있는 반면 조금 투박해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앞머리를 짧게 해서 내리게 된다면 눈썹뼈가 가려지면서 조금 착해 보이는, 조금 여성스러운 느낌이 날 수가 있고요. 이마를 노출하게 되면은 눈썹뼈가 도드라져 보이면서 남성적인 느낌의 헤어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가 좋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보여지고 싶은 방향에 따라서 머리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장점이 뭔지
건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도 하관은 좁은데 이마가 넓은 스타일이거든요. 항상 앞머리를 내려서 스타일링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가루형으로 얼굴이 큰 분이라도 옆머리가 뜨게 되면 얼굴이 더 커 보일 수가 있거든요. 항상 다운펌을 하시거나 짧게 투블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카락은 0.5cm 차이로도 얼굴이 커 보이고 작아 보이기가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미세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는 탈모가 안 올 줄 알았어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머리숱도 많으시고 머리카락이 튼튼해서 아, 나는 탈모가 안 오겠구나. 근데 제가 23살 때 막노동을 시작을 합니다. 하루도 안 쉬었어요. 그 힘든 육체노동 하잖아요. 원형 탈모가 와요. 공사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 안전모를 항상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머리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안전모를 딱 벗었는데 친구가 막 웃으면서 너 탈모야? 나 탈모일 리가 없는데? 제가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는데 여기 정수리 부분이 휑한 거예요. 내가 23살에 탈모가 왔구나. 난 이제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과 충격에 빠졌었어요. 제가 그때 해봤던 게 프로페시아랑 이 마이녹시를 써봤거든요. 2통 정도 썼는데 효과가 엄청 뚜렷하다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제가 막 인터넷에 막 검색을 했거든요. 머리카락도 단백질이라서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먹었던 게 두부와 콩, 계란 위주로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먹고 스트레스랑 운동을 관리해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복구가 됐습니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2년도 넘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숱이 정말 없었을 때 헤어스타일을 머리가 길게 되면은 정수리 부분이 휑해지기 때문에 짧게 유지를 했고요. 펌을 통해서 보완하는 느낌으로 많이 스타일링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탈모나 머리카락이 없는 게 그렇게 창피해하지는 않더라고요. 스타일러도 소화를 하기 때문에 탈모더라도 아니 머리카락이 낡더라도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긴 머리를 고수할 때도 사실 저는 쌍가마라서 이 정수리 부분이 숱이 많아 보이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타일링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정수리가 이쪽에 있잖아요. 앞머리를 정수리 부분으로 끌어올려서 정수리 부분을 가려주는 스타일링을 해요. 이렇게 정수리가 보였을 때보다 머리숱이 훨씬 더 많아 보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헤어 스타일링이 발달이 많이 되어서 머리숱이 없더라도 뒷머리나 앞머리를 길려서 뒤로 넘기는 방법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여러분이 두피도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꼭 권장드리고 싶은 건 저녁에 꼭 머리를 감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낮에 활동을 하다 보면 땀이나 세균이나 먼지, 헤어 제품들 여러 가지가 두피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 상태로 그대로 잠을 자게 되면은 각질도 생기고 모공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탈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남성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 좀 많으실 거예요. 목 뒷덜미에 트러블 많이 나시는 분들. 저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저만의 완벽한 방법을 터득을 했거든요. 뒤에 이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는 머리카락이 길어서도 있지만 머리 기름이 목에 붙어서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 머리를 감고 말리다 보면 젖어 있잖아요. 살에 닿다 보니까 약간 습진 형식으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약을 발라야 될지 고민을 하시잖아요. 여드름약 이런 게 아니에요. 기름기로 생기는 트러블이기 때문에 약국에 가시면 체부백선이라고 해서 두드러기나 간지러울 때 바르는 약이 있거든요. 그런 약을 목 뒷덜미에 한번 발라보세요. 그러면 깨끗해지는 걸 아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10대, 20대도 방심할 수 없는 나이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헤어 컨설팅까지 했었어요. 스타일리스트는 단순히 패션만 하는 게 아니라 패션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도 제안을 해야 되고요. 일반인 컨설팅을 할 때는 스타일에 맞는 이분의 최고의 헤어스타일을 찾아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얼굴형에 맞는 헤어스타일 시안들이 500개 이상이 될 정도로 정리해놓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헤어스타일을 찾으려고 연구를 꼭 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 많아요. 미용실 어차피 커트 다 똑같은데 10,000원짜리 가면 되는 거 아니야? 10,000원짜리 미용실에서도 물론 잘 자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가격은 가격값을 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헤어스타일에 딱 맞는 그런 미용실을 찾아야 됩니다. 비용도 생각보다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도 미용실도 하고 있고 컨설팅도 많이 했기 때문에 고급 미용실부터 여러 가지 헤어숍들을 방문을 했었거든요. 저의 헤어스타일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나에게 더 이상 베스트 헤어는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항상 해왔었거든요. 강남에 호기심 반, 궁금증 반 5만원짜리 헤어숍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 5만원짜리는 뭐가 다를까?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잘 어울리는 거의 인생 머리를 30년 만에 찾았습니다. 새로운 머리를 찾게 됐던 거죠. 헤어의 5만원 가치는 생각보다 크다. 그래서 끝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패션 스타일은 노멀하더라도 헤어스타일 하나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회도 얻을 수 있고 여자친구도 생길 수 있고 결혼까지 꼴이 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머리에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꼭 최고의 헤어스타일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4번째 남자들이 꼭 해야 되는 관리는 무엇일까요? 드디어 패션이 나올까요? 다음 4편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